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알로에를 활용한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생 알로에를 활용해서 피부 관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드름 피부를 관리하는데 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알로에 팩의 효능을 조금 알려드리고 그리고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알로에를 활용한 알로에 팩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로에 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로에는 다육식물로 약 200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에서는 알로에를 기원 전부터 재배를 했고 알로에 잎을 가로로 자르면 노란색 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 알로에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노란색 즙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알로에에서 얻을 수 있는 즙을 모아서 햇빛이나 불로 농축시켜서 얻은 원액은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변비나 강장제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에 사용되는 알로에베라 잎즙, 이러한 성분 많이 보셨죠? 화장품 성분 분석하시면 알로에베라 잎즙이라는 형태로 화장품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보습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진통 효과,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서 피부 자극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에베라 잎즙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피부 진정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 마스크팩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분 크림들, 그리고 슬리핑팩, 이러한 화장품 제품들에 배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로에 성분은 실제로 우리 피부의 진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로에 팩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알로에 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사실 알로에 팩을 가장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알로에베라 잎즙 성분을 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알로에 젤을 사용해서 팩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로에를 직접 구입을 해서 알로에를 잘라서 이제 노폐물을 조금 제거하고 그거를 갈아서 알로에 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번거롭고 오히려 그러한 알로에 성분에 의해서 우리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정제된 상태의 알로에베라 잎즙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과정도 쉽고 비용도 덜 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이나 그릇에 알로에 젤과 꿀을 적절하게 섞은 뒤에 얼굴에 도포를 하시면 되고, 얼굴에 물론 도포를 하시기 전에는 클렌징을 먼저 하셔야겠죠. 클렌징을 하시고 나서 도포를 하시면 간단하게, 정말 아주 간단하게 알로에 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꿀이 없으면 그냥 알로에베라 젤을 활용해서 그냥 팩을 하셔도 좋습니다. 알로에와 꿀은 보습 능력이 모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특히 벌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항염 효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 증상이나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따로 씻어내지 않고 그냥 흡수시키는 슬리핑팩 타입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꿀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비건 화장품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완전히 동물성 성분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꿀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꿀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도 조금 끈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감이 싫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꿀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는 꿀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로에 팩을 하시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한 15분 정도 뒤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완벽하게 알로에 팩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생 알로에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 알로에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로에 젤이
오염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소독한 도구를 구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뒤에 신선한 알로에 젤이 가득 차 있는 알로에 잎을 잘라낸 뒤에 알로에를 자른 단면에서 나오는 노란색 수지, 그러니까 노란색 즙을 모두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색 수지에는 라텍스가 함유되어 있는데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을 주의하기 위해서 노란색 수지는 제거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로에 잎을 이제 자른 단면에서 노란색 수지 성분만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면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알로에 껍질은 껍질을 제거할 수 있는 채칼로 제거를 하시면 되고, 숟가락으로 알로에 젤의 이제 투명한 부분만 긁어내시면 됩니다. 그 생 알로에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모아서 꿀과 함께 섞거나 혹은 그대로 얼굴에 도포한 뒤에, 물론 갈아서 도포를 해야 되겠죠. 도포를 한 뒤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팩을 하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이것도 알로에 팩을, 생 알로에를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생 알로에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번거롭다면 알로에 젤 제품을 구입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직접 알로에를 구입해서 알로에 팩을 하시기보다는 알로에 젤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번거롭고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노란색 수지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노란색 수지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알로에 젤을 또 오염시킬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 그냥 알로에 젤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꿀피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부에 알로에 젤을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알로에 성분을 사용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면 알로에 팩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